저기요. 잠시만요. 거기 돌아보신 분! 지금 몇 시죠? 6시 기분 좋죠. 수요일 저녁 당국인들은 주목해야 할 체크포인트. 곧 시작하니까 시사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은 가던 길 잠시만 멈추고 기다려주세요. 바쁜 일상에 뉴스도 신문도 챙겨보기 힘든 당국인들을 위한 시사상식 프로그램.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단국대의 손석희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 전승찬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승우 문과대 학생회장님과 함께 신학사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기대되시죠? 자, 본격적으로 체크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시사 키워드. 이번 주의 핫 이슈를 소개하는 금주의 시사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매년 초등학생의 수가 줄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연도 공립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40%가량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일 교육부에서는 임용절벽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은 임용절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교원 수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교대 출신의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높이는 방법을 통해 교원이 도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용절벽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 보이지만 정작 올해 선발 인원은 변경되지 않아 올해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40번 버스입니다. 갑자기 버스가 키워드라니 당황한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11일 오후 6시경 중랑 차고지로 향하던 240번 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버스를 같이 타고 가던 중 아이가 갑자기 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엄마는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채 버스 기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건인데요.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진 한 게시물이 SNS에 퍼지게 되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버스 기사가 무시했다던가 내리는 엄마에게 욕을 했다던가 하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버스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버스의 CCTV를 확인해보니 처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 약 5초가량 문을 더 열었지만 내리는 사람이 없어 문을 닫고 바로 출발했고 2차선으로 변경하던 도중 다시 내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어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네티즌들은 마녀 사냥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어느 사건에 대해서든지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청소년 폭력 사건입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수사 상황 전수조사 및 소년법 개정 검토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청소년 폭력 사건에 관해서 저희 DKBS 체크포인트 담당 PD인 장유한 하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모셔오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 장유한 하구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KBS에서 수요일 저녁 체크포인트를 맡은 PD 장유한이라고 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간의 폭력 문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제일 잘 알려진 사건이 2011년도에 있었던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이죠. 예.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 관심이 많아져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생기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고, 학교 폭력의 이유가 게임과 관련되었다고 하며 게임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학교 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그 예시로 2년 뒤에 있었던 2013년도에 있었던 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출을 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연쇄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사건들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요즘 들어 많이 일어난다고 느끼는 거지, 학교폭력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있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은 2차 폭행 사건입니다. 네. 1차 폭행 사건은 가해자의 남자친구의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복적으로 2차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건에 대해 문제점은 가해자들이 자수해를 했다는 점입니다. 유출된 가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지인들에게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 파악한 후 감형을 받기 위해 자수를 했다고 유추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죠. 네, 그리고 다음은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인데요. 시기상 좀 앞선 사건이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피해자 언니가 부산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통해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보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화제가 된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에서도 문제점은 가해자들 사건 이후의 행동입니다. 가해자들 중 한 명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페북 스타가 되어보라는 식의 말을 했으며, 어떤 한 명은 어차피 묻힐 것이다 라고 하며 단언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됐었고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이유 같네요. 네,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갖춰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두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약간의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네, 부산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에 있어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사건 발생 3일이 지났는데도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네. 범행 CCTV 확보를 TV조선에서 제일 먼저 했다는 점 등 네. 초반 수사에서 미흡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강릉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 중 한 명의 신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이 폭행 동영상을 공개하기 전까지 그 동영상의 존재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하는 경찰인데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소년법 개정에 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동의하고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동 권리 협약 제 37조에 따르면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 여론에 떠밀려 소년법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거나 네. 상한선인 징역 20년을 30년으로 늘리는 것, 현재 소년법에 규정되지 않은 피해자 보호 방안에 추가되는 식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징역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소년법 폐지가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또 시간이 유한 씨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그래도 하루빨리 법 개정 또는 관련한 어떤 방안이 빨리 이루어져서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가해자들에게는 큰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억 속에서 그 순간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작 장요한, 기술 윤하영, 진행의 전승찬이었습니다.